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29강 자바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레드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멀티 스레드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스레드란 거하고 멀티 스레드란 거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레드 한 개 한 개가 모여서 멀티 스레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레드란 개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멀티 프로세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뭐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사라든가 아니면 어디 TV 광고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멀티 프로세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멀티 프로세스란 컴퓨터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컴퓨터에서 음악이 나오고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동료한테 무거운 커다란 파일을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멀티 프로세스입니다. 즉 CPU 하나에서 동시간대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멀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고요. 다음에 워드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고 동료한테 파일을 전송해주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세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멀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란 무엇일까요?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위에서 말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시 여러 가지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프로세스 하나에서 또다시 그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또다시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간대에 하는 것을 우리가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전송하면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채팅 프로그램에서 파일 전송과 채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팅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채팅 프로그램에서 채팅만 하는 게 아니죠. 파일 전송 기능도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친구와 같이 채팅을 하고 있을 때 채팅 스레드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동시에 채팅을 하면서 어떤 파일을 하나, 사진을 하나 전송을 해줬어요. 그러면 채팅을 하면서 파일 전송 스레드가 또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동시간대에 채팅과 파일 전송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멀티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하나의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또 다른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일이 진행될 때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자바는 기본적으로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레드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바가 언어적으로 멀티 스레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원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체 하나를 n개의 스레드가 공유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객체 하나당 하나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형태 두 개를 나눠서요. 자, 여기 스레드 0번이 있고 스레드 1번이 있고 스레드 2번이 있어요. 다 제각각 하는 일들이 있겠죠. 이렇게 제각각 하는 일들이 어떤 객체 하나를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즉 객체 하나에 n개의 스레드가 돌아갈 때 이걸 우리가 객체 하나를 n개의 스레드가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스레드 0번 있고요. 스레드 1번 있고 스레드 2번 있습니다. 이걸 객체 0번, 객체 1번, 객체 2번에 스레드 한 개의 객체 하나,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객체 하나에 스레드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객체 하나당 하나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언어적으로 멀티 스레드를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는 두 가지 형태, 객체 하나당 n개의 스레드가 돌아가는 방식 또는 객체 하나당 스레드 하나씩 돌아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서 자, 멀티 스레드 문법인데 문법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멀티스레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구현하는 문법 방식이. 처음에는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스레드 테스트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드는데, implement 러너블이라고 해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implement 해서 스레드를 구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러너블이라는 키워드를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implement 하면 run 메소드를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해야 돼요. 자, 이 run 메소드가 뭐냐면 실제로 스레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로직이 이 run 메소드 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안에 쭉 기술이 되면 되겠습니다. 즉 스레드가 하는 일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여기가. 그래서 첫 번째 방식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run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을 하면 스레드 하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스레드 클래스 상속을 통한 스레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스레드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스레드 테스트가 위에서는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죠. 근데 얘는 인스텐즈 해갖고 스레드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run 메소드 우리가 오버라이드 해주고요. 요 안에서는 스레드에서 하는 일 기술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되셨죠? 그래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스레드를 상속받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꺼내서 자, 먼저 패키지 자바 프로젝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라고 할게요. 다음에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om.java rec.ex라고 할까요? 자, 여기다가 메인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구현하는 방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레드 테스트라고 할게요. 다음에 인터페이스 러너블이었죠. 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니까 자동으로 run 메소드 이렇게 구현을 하라고 오버라이드 하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예제를 보면 이 안에 현재 스레드 커런트 현재 스레드 네임 찍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찍고 포문이 돌아가면서 0.5초씩 i를 찍고 있습니다. 간단한 구문이네요. 먼저 자, 여기서 sysout으로 자, thread current get name 자, 요것은 뭐냐면 요것은 무엇이냐면 자, 스레드에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나봐요. 바로 접근하죠. thread.current set 현재 구동이 되고 있는 스레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get name이죠. 현재 구동이 되고 있는 스레드의 name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메소드입니다. 반환형은 스트링이겠고요. 결국 스레드의 이름 구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밑에다가 sysout에서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 그대로 한번 이렇게 타이핑해서 출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제 보니까 포문으로 i가 10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i를 찍고 있어요. 근데 슬립이란 게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포문이 돌아가는데 i가 10번을 돌아갑니다. 10번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i 출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thread.sleep을 해줍니다. 스레드가 구동이 될 때
그죠? 자, 밀리스라고 나오죠. 밀리언 세컨드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1000을 입력하면 1초 동안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그죠? 스레드를 잠시 중단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0이면 0.5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0.5초라고 해서 0.5초를 쉬었어요. 어떤 포문이 돌아가죠. 포문이 먼저 위에서부터 0이어서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고 나서 0.5초 쉬고 다시 또 바로 들어가느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포문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에 딱 걸렸어요. 여기에 걸리면 0.5초 일단 쉬죠. 쉬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할지, 바로 포문이 또 위로 올라가서 바로 구동이 될지, 아니면 0.1초 더 쉴지 0.2초를 쉴지,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컴퓨터 안에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메소드 이름 보더라도 그냥 0.5초만 슬립 재운대요. 그죠? 0.5초를 쉬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할지, 바로 좀 이따 시작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앱박 뜨는 거 보니까 뭔가 나오는데 입셉션 나오죠. 그래서 스레드 할 때는 입셉션 처리를 하라고 컴파일러가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트라이 캐치문 넣어주도록 할게요. 캐치문은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갈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스레드 하나를 만드는데, 객체에다가 스레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그 안에 런 메소드 안에다가 실제로 할 일, 해야 되는 일들을 쭉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 커런트 스레드, 현재 스레드가 무엇인지 이름을 찍어 봤고요. 다음에 요거는 그냥 클래스 이름 찍은 거고, 포문이 돌아가요. 포문이 돌아가면서 5초씩, 아니 0.5초씩 슬립하는 구문 한번 넣어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호출할 부분에서도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먼저 테스트 스레드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물 보니까 먼저 테스트 스레드 객체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스레드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쪽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해주고요.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테스트 타입의 스레드 테스트 객체를 만들도록 할게요. 스레드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스레드 객체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스레드 알아보는 거니까 스레드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new 스레드 객체. 자, 보시면 생성자 중에 이렇게 런어블 타겟, 런어블을 구현한 클래스를 넣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객체를. 그러면 방금 우리 스레드 테스트가 바로 런어블을 구현한 객체죠. 그래서 요 생성자 쓸게요. 여기다가 스레드 테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스레드 이름까지 줬네요. 자, 이거 조금 더 하면, 자, 요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이용했던 생성자가 요거죠. 런어블 타겟. 네, 요거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런어블 타겟하고 스트링 네임, 스레드의 이름까지 같이 줄 수 있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이름을 안 주면 디폴트 값 스레드 0, 1, 2 이렇게 알아서 이름이 주어지는데, 사용자가 직접 스레드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할게요. 자, 요걸로 하면 타겟 스레드 테스트 나올 거고요. 이름을 A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스레드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레드에 할 일이 기술되어 있는 객체는 스레드 테스트라고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매개 변수로. 자, 다음에 그 스레드의 이름을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만 하면 끝난 게 아니라 생성을 하고 나서 반드시 그 스레드에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스타트를 시켜주면, 이 스타트 메소드가 누구를 호출하냐면 바로 이 런 메소드, 내가 만들어 놓은 스레드 런어블을 구현한 객체의 런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쭉 이렇게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타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 thread current에서 여기다가 get name을 한번 출력하는 코드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threa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한번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메인이라고 찍혔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 다시 드리면 저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메인이 뭐냐면 system.out.println thread current thread, 현재 들어가고 있는 구동되고 있는 스레드의 이름이 출력된 겁니다. 우리가 스레드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스레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스레드가 우리가 메인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곳 메인 스레드의 이름이 메인이 찍힌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에 A 찍히고 스레드 테스트 찍혔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만든 스레드, 별개의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하고 다른 별개의 스레드에서 스타트를 했으니까 run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동으로. 거기서 thread.current thread get name, 현재 스레드의 이름을 찍으라고 했죠. 요 스레드 테스트 객체를 만들 때, 스레드를 만들 때 이름을 주어졌어요. 뭐라고? A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A가 여기에 get name 메소드 호출하기 위해서 찍힌 거고요. 다음에 thread 테스트 찍힌 거고요. 다음에 아까 잠깐 보시면 i가 0서부터 9까지 찍힐 때 속도가 약간 뚝뚝뚝뚝 끊어지면서 찍힌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컨트롤 F11 눌러서 하면 1, 2, 3, 4가 쭉 아주 빠른 속도로 찍히지 않고 약간 텀을 두면서 찍히죠. 이게 뭐냐면 포문이 돌긴 도는데 스레드를 잠시 재우는 거죠. 0.5초씩 웨이팅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0.5 있다가 다시 출발, 0.5 있다가 다시 출발. 그래서 약간 시간 간격을 두고 데이터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스레드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스레드 스타트 시켰어요. 내가 만든 스레드 테스트 객체에 이름을 주어주고 그 객체의 런업을 호출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스타트를 시키고 나서 얘가 먼저 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sysout으로 현재 스레드를 찍고 있죠. 근데 결과를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현재 스레드의 이름, 메인 스레드의 이름을 먼저 찍고 다음에 run 메소드 안에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왜 그래요? 스레드는 별개의 작업이니까 메인 스레드 여기서 스타트를 시켜놓고 나서 실제로 런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얘는 상관을 하지 않아요. 메인 스레드에서는 그냥 내려와서 자기 할 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이 먼저 찍힌 거고, 자, 스타트에서 런 메소드 호출하고 나서 얘가 그 뒤로 이어져서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메인 스레드, 이쪽은 내가 만든 스레드. 내가 만든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에서 사용할 때는 런어블을 구현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매개 변수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에 스레드의 이름은 주어줘도 되고 안 주어줘도 되고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고요. 다음에 스타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다가 두 번째 방식 알아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이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스레드 클래스를 직접 그냥 상속을 합니다. 여기서 스레드 이렇게 이용해서 했었죠. 근데 요 방식 말고 스레드를 익스텐드 해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방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재활용할게요. 여기다가 익스텐드 스레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run 메소드. 자, 스레드를 하면 run 메소드가 처음에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도 에러는 안 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런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런을 오버라이딩을 꼭 이렇게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왜? 여기에 있는 일이 실행이 되니까. 자, 여기다가 똑같이 sysout에서 thread current thread get name 현재 thread 이름 찍어 보고요. 다음에 폼은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10번 하는데, 자, i 출력해 보고요.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해서 0.5초만 잠시 슬립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러너블은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스레드를 만들 때 매개 변수 안으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얘는 바로 스레드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바로 사용합니다. 자, 바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스레드 테스트죠. 스레드 테스트 만들고 는 new 스레드 테스트. 자, 이러면 그냥 바로 스레드를 상속받았으니까 스레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set name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B로 해볼게요. 자, 다음에 출발시켜야 되죠. 스타트를 시키면 끝나겠습니다. 아까보다 다소 간단한 면이 있죠. 그죠? 많이는 아니고. 자,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확인해 보면, 자, 메인 스레드 먼저 찍혔고요. 나중에 기술돼 있죠. 먼저 찍혔고, 그 다음에 B 찍혔어요. 이름 B라고 정했으니까 스레드 이름 여기 있죠. get name 이용해서 찍혔고, I 계속 찍고 있는데 0.5초씩 걸리니까 약간 인터벌을 주면서 이렇게 데이터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양표 와서, 자, 이게 다예요. 스레드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스레드 매개 변수로 안으로 넣어서 스타트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바로 스타트 시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와서, 자, 이번에는 이제 객체 한 개에 스레드 n개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위에 장표 보면 스레드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스레드 n개의 객체 하나 또는 스레드 하나마다 객체 하나씩 돌아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객체 한 개에 스레드 n개가 돌아가는 방식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리뷰하고 한번 넘어갈까요? 자, 테스트 스레드 짧게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스레드 테스트가 있는데 러너블을 구현해서 스레드 구현했네요. 자, 얘 하는 일은 뭐냐면 i에다가 i가 10번 돌아요. 10번 도는데 현재 이름이 a면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테스트넘이라는 위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하나씩 자동 증감 연산자 이용해서 하나씩 더합니다. 자, 요게 if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레드 네임을 찍어요. 현재 스레드 네임, 그 다음에 테스트 위에 있는 테스트 변수 테스트넘 있죠. 이 변수 출력하고요. 다음에 0.5초씩 쉬었다가 다시 또 폼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폼은 안에 if문이 있는데, if문은 현재의 스레드 네임이 A면 요거 출력하는 거, 그리고 테스트넘 하나씩 더 하는 거, 요게 있습니다. 자, 호출부에서 메인 스레드에서는 스레드 테스트라는 객체 하나 만들었어요. 자, 지금 객체 한 개의 스레드 n개죠. 그래서 객체 하나 만들고 스레드를 두 개 만듭니다. 스레드 0번이라는 거, 스레드 1번이라는 거 두 개 만드는데, 만들 때마다 동일한 객체를 넣었어요. 왜? 지금 객체 한 개의 스레드 n개니까 동일한 객체를 넣어주고 여기에 A, B라고 이름만 달리했습니다. 다음에 스레드 0번 출발,
스레드 1번 출발. 요 밑에는 방금 했듯이 메인 스레드 이름 찍어 보고요. 클래스 이름하고.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재활용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임플리먼트에서 뭐를 러너블 인터페이스 구현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자, 포문이 돌아요. 10번 도는 거죠. 10번 돌면서 현재 이름하고 테스트넘. 자, 테스트넘 위쪽에 한번 선언을 해줄게요. 자,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un 메소드 안에서는 포문이 10번이 돌아간대요. 자, 또 10번 돌아가면서 뭐예요? 현재 스레드에 이름 찍는 거죠. 네, 이름을 찍어요. 자, 요거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레드 네임을 찍었고요. 다음에 또 뭘 찍냐면 테스트 넘도 찍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넘 똑같이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장표를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현재 thread.current thread get name equals에서 현재 스레드가 A이면 테스트 넘에다가 하나씩 더하고 요것도 찍어 달래요. 그래서 if문 똑같이 넣어 줄게요. 자, if thread current thread get name equals 뭐랑 같으면 대문자 A와 같으면 테스트 넘을 자동 증감 연산자에서 하나씩 더하고요. 요 전에 sysout로 요거 한번 찍어달라고 그랬었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포문이 다 돌아간 건데 여기 밑에 0.5초씩 약간 슬립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try 구문 넣고요. 여기다가 thread.sleep 해서 0.5초씩 슬립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치문은 그냥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스레드 객체는 다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레드 객체 하나 이렇게 다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객체 하나에 스레드 n개니까 스레드 한 2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스레드 0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ew 스레드 만드는데 러너블 타겟하고 스트링 네임 줘갖고 테스트 이름을 A라고 줄게요. 자, 똑같이 만드는데 이번에 스레드는 1번으로 하고 얘는 이름을 B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객체는 하나예요. 스레드 테스트 객체 하나 똑같이 들어갔고요. 단지 스레드만 2개입니다. 자, 밑에는 메인 스레드를 찍힐 거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을 딱 눌러서 실행 결과를 보면 스타트를 안 시켰네요. 자, 스타트 안 시키니까 아무 일도 안 하죠. 스타트 마찬가지로 스레드 1번도 스타트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1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 결과를 보면 자, 이런 결과 볼 수 있는데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메인 찍혔죠? 메인 찍힌 거 별 특이사항 없습니다. 메인 스레드 찍힌 거고요. 얘네보다 먼저 찍힌 거는 별개 작업들이니까 얘는 스레드 스타트 시키고 나서 또 다음 오고 스타트 시켜놓고 다음 왔어요. 이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는 얘는 상관하지 않고 바로 자기 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 찍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스레드 1번하고 스레드 0번이 A고 스레드 1번이 스레드 이름이 B입니다. 그래서 먼저 B가 먼저 들어왔네요. 스레드 1번, 0번이 먼저 스타트를 했지만 1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넘은 0이에요.
다음에 thread name A가 요번에 A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test num 1이에요. 왜 test num 1이에요? 자, A와 같으면 thread name이 A와 같으면 test num 하나 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찍으니까 test num이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hread name B가 됐어요. B인데 test num이 1이죠. 자, B일 때는 여기 보시면 if문 해갖고 thread.current thread get name 해갖고 thread의 현재 이름이 A일 때만 test num을 하나씩 더해요. 그죠? 그러면 B일 때는 더하라는 게 없었는데 여기 보면 B가 있는데 test num이 0이어야 되는데 1이 됐죠. 그죠?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2로 되니까 B도 여기에 2가 됐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B에 있을 B의 상황에서는 test num을 더한 상황이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객체 하나를 스레드 두 개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기서 나온 요 클래스에서 나온 객체 하나를 스레드 A와 스레드 B가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A와 같을 때 테스트 넘을 하나씩 더한 거를 그럼 여기에 값이 0에서 1, 2, 3, 4, 5, 6 더해지겠죠, 계속. 그죠? 그 값을 B일 때도 계속 공유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B에서는 더하는 로직이 없더라도 B가 이렇게 자동으로 A가 더해지니까 더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객체 한 개에서 스레드 n개가 공유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객체 하나를 갖다가 스레드에서 다 같이 계속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속성 데이터가 공유가 돼서 같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스레드 n개, 그죠? 아니, 객체 한 개에 스레드 한 개가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죠? 요것도 알아봅니다. 자, 여기 먼저 코드 리뷰 보면 똑같이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놨어요. 런업을 구현한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스레드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 만들어서 객체를 두 개 만들어서 스레드 하나마다 별도의 객체를 넣어주고 있죠. 그죠? 자, 요거 한번 코드로 조금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 클래스는 그대로 재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객체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서 얘를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로 해서 또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레드 0에다가 얘는 0 주어주고, 스레드 1에다가는 1을 주어줄게요. 자, 그러면 객체를 두 개 만들었고, 다음에 스레드도 두 개 만들어요. 스레드 0, 스레드 1 이름을 A,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레드마다 객체를 별도로 하나씩 따로따로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타트 시켰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F11을 딱 누르면 아까와 다르게 자, 다 돌았죠. 보시면 자, 이번에는 메인이 먼저 호출되기 전에 좀 B가 더 빨랐네요. 그죠? 그래서 B가 먼저 찍혔어요. 근데 B 테스트넘 0이죠. A일 때만 더하니까 B가 0입니다. 그리고 A 나왔어요. A 나왔으니까 당연히 1 증감했겠죠. 그래서 1 찍혔고요. 자, B가 나왔어요. 아까는 B가 나왔을 때 A에서 증감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테스트넘이 1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B에 영향이 없어서 별개의 객체니까 객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B는 계속 0을 찍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객체 한 개에 스레드 한 개 존재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작업할 때 요 스레드를 다루는 게 쉬운 기법만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데이터가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객체 한 개를 스레드 n개가 공유할 때 데이터가 엉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여러분이 반드시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스레드 문법 이제 선거 개표 방송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 29_2 EX5번을 가지고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자, 임포트해서
자, 이렇게 코드를 볼게요. 자, 보시면 선거 개표 방송을 우리가 이제 뭐 선거를 하면, 그죠? 선거를 하면 TV 방송국에서 개표 방송을 해주는데, 서울 지역 아니면 뭐 충남 지역 이런 지역마다 개표율이 뭐 1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10%, 20%쭉 나가는데, 어느 지역은 좀 더 빨리 되고 어느 지역은 아까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예제로 들어볼게요. 선거 개표 방송에서 지역 1, 지역 2, 지역 3의 개표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스레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1이 처음에는 이렇게 요 시간대까지는 이렇게 많이 앞섰어요. 개표율이 많이 앞서고 이렇게 됐는데, 자, 요 시간대까지 보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1지역에. 그래서 조금 됐고, 2지역은 빨리 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3지역은 요만큼 됐고, 그죠? 또 어느 시간대 되면 2가 이렇게 나가고 3이 가장 빠를 수가 있고 1이 요 정도 왔을 수 있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그 개표율이 시간대별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스레드를 이용해서 각각 돌아가야 되죠. 각각. 그죠? 지역마다 별개의 스레드가 각각 돌아가야 되니까 한 객체마다, 그죠? 한 개의 스레드가 돌아가는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면, 자, 먼저 보트 스레드란 거, 보트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 런어블을 임플리먼트 했어요. 그러면 런 메소드가 바로 오버라이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런 메소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기술하면 되고요. 자, 여기 런 메소드 안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속성은 뭐였냐면 타겟 넘 100% 개폐율을 나타내는 100% 타겟 넘이 있겠고요. 다음에 썸 값, 현재 몇 프로가 개표율이 진행됐는지, 0서부터 시작하니까 일단 0으로 초기가 정해졌고요. 자, 랜덤, 요게 바로 이제 개표를 진행하는 속도겠죠. 그죠? 랜덤 숫자가 크게 나오면 크게 되는 거고, 적게 나오면 적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랜덤 클래스를 이용해서 랜덤 변수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자, 다음에 런 메소드 안에 살펴보니까 스트링 버퍼 이용하고 있네요. 스트링 버퍼 이용해서 sb라는 거에 이렇게 버퍼, 스트링 버퍼 그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 만들어 놨고요. 자, while문 true로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100%될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썸값 현재 개표율은 random.nextInt 10까지의 난수 중에, 그죠? 랜덤한 숫자 중에 그 발생한 숫자를 썸에다 계속 더합니다. 자, 다음에 SB는 뭐냐면, 이거 결과 먼저 볼까요? 결과를 한번 보면 개표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별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SB를 사용한 겁니다. 스트링 버퍼를. 그래서 스트링 버퍼를 처음에는 초기화 시켜줘. 델리트. 어디서부터? 0서부터 시작해서 그 현재 지금 별표가 진행되어 있는 길이만큼을 다 깨끗이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SB toString.length만큼 처음에 0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지워버리는 거죠. 초기화 시키는 거죠. 자, 만약에 썸이 현재 진행된 게 타겟 넘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썸이 여기서 랜덤 넥스트 인트를 막 더했는데 지금 현재 썸이 95예요. 근데 랜덤에서 나온 숫자가 한 7이 나왔어요. 그러면 95에다 7을 더하니까 102겠죠. 102%의 개표율은 없겠죠. 그래서 타겟 넘버 100보다 더 클 경우에, 그죠? 총 개표율이 타겟 개표율보다 더 클 때는 100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if문을 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폼은 sum 값 현재 개표되어 있는 율까지 폼을 넣습니다. 부르면서 sb 문자 스트링 버퍼 거기다가 계속 별표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35면 35% 이렇게 개표율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100이면 100%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폼은 돌고요. 다음에 sysout으로 현재 스레드 네임, 그죠? 네임 여기서 지역별 네임 정해 줄 수 있고, 개표율은 현재 개표율 sum, 그리고 역슬래시 t는 뭐냐면 탭입니다. 탭. 일정한 간격을 여기 떨어뜨리기 위해서 탭을 준 거고요. 다음에 별표 여기서 쭉 찍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별표 어디서 구했냐면 위쪽에 있는 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어펜드에서 썸값만큼 반복되면서 더해져 나갔습니다. 자, 다음에 100%보다 클 경우죠. 그러니까 100%보다 클 경우에 요거 한번 수행하고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되겠죠. 브레이크하면 while문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100보다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러면 포문을 돌아요. 똑같죠. 위쪽하고 아스타리크 이렇게 똑같이 돌아간 건 똑같고요. 밑에 똑같이 개표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100보다 작으니까 브레이크문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돌아야겠죠. while문으로 또 돌아가는 거 브레이크문 생략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if, else 요 두 개의 구문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try 구문이 있네요. 0.2초래요. 200이니까 0.2초, 0.2초씩 슬립 걸어준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표율을 구하는데 투표율을 구한 만큼 아스타리크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찍어줍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트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로케이션 1, 로케이션 2, 로케이션 3이라는 변수로 해서 3개의 객체를 만듭니다. 3개의 객체를 만드는 것 갖다가 스레드를 생성할 때 각각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그 스레드의 이름 로케이션 1, 로케이션 2, 로케이션 3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로케이션 1 스레드 1번, 로케이션 2, 스레드 2번, 로케이션 3, 스레드 3번 각각 스타트를 시켜주면 객체 3개에 스레드 몇 개? 3개죠. 이제 서로 영향받지 않고 서로 각각 일을 해 나가겠죠. 근데 누가 먼저 일을 해 나갈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2, 3 꼭 1, 2, 3, 1, 2, 3이 아니라 1, 2, 3 나오다가 2가 먼저 오면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오고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진행하면 또 다르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서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구나. 한번 스레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장표로 와서요. 자, 다음 넘어가면 자,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기법이 있는데 자, 싱크로나이즈드는 뭐냐면 자, 싱크로나이즈드의 사전적인 의미는 통합, 동시 정도의 의미를 의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바 멀티 스레드 여기 드가 빠졌네요. 뒤에서 하나의 객체에 n개의 스레드가 진행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스레드 n개에서 한 개의 객체를 공유하다 보니까 요런 안쪽에 있는 요런 변수의 값을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더하지 않았지만 테스트넘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겼었죠. 그죠?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바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는 먼저 수행되는 스레드의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스레드의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어떤 스레드? 먼저 실행되는 거. 먼저 여기에 들어온 스레드. 누가 먼저 올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먼저 들어오겠죠. 먼저 호출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식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많은 사람이 많아서 비어있는 테이블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는 식당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되겠죠. 자리가 없으니까. 자,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먼저 온 순서대로 자리에 앉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같이 그냥 합석을 해버려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옆에서 같이 앉아갖고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반찬도 공유되고 밥도 공유되고 엉망돼 버리겠죠. 그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리가 없으니까 잠시 식당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그죠? 그런 게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합니다. 자, 스레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언더바3 요 예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닫아 버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요게 싱크로나이즈인데 요거 제가 한번 이렇게 생략해 볼게요. 생략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 테스트란 게 있는데 러너블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네요. 그리고 테스트남이랑 좋고 아까 했던 예제하고 비슷한 거죠. 똑같죠. 자 얘는 스레드의 현재 이름이 A이면 A하고 리콜즈 같으면 뭘 찍냐면 점점점점점점 계속 찍고요. 찍고 그 다음에 테스트넘에다가 자동 증감 전산장에서 하나씩 더하래요. 뭐일 때만 A일 때만 그리고 현재 스레드 찍고 다음에 테스트넘의 값 이렇게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0.5초씩 슬립 걸어주고요. 자 호출부 보니까 스레드 객체 1개 생성했어요. 그리고 그 객체 1개를 스레드 2개에서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스레드 A, 스레드 B라고 정했고 스타트 둘 다 시켰습니다. 자 요거 실행을 하면 자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한 결과 나오겠죠. 자 보시면 테스트 B가 0이에요 테스트 A에서 1을 줬죠. 그죠? 테스트 A에서 왜 1을 줬어요? 1이에요. 테스트 equals가 A 현재 A니까 1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B는 여기서 B하고 같으면 테스트 넘을 증가한 게 없죠. 근데 여기서 B 어떻게 해요? 계속 연산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A 들어갔다 B 들어갔다가 A, B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식당에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런 메소드 안에 같이 들어가서 지금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요? 싱크로나이즈를 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A가 계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A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A가 다 실행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B 실행되고 있죠. 엉켜서 같이 실행을 하지 않고 A 다 작업 끝날 때까지 A가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A 실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B가 실행이 되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라는 건 먼저 들어온 거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먼저 수행되는 스레드의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다른 스레드 끝나면 다른 그 다음 스레드가 다시 진행이 되는 방식 싱크로나이즈드 여러분이 꼭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레드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런업을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스레드 클래스 상소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겠고요. 다음에 객체 1개의 스레드 n개가 공유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 1개의 스레드 1개가 각각 돌아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선거 개표 방식 예제 한번 쭉 리뷰해 보시고요. 다음에 싱크로나이즈드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작업을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